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저번 시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내용도 같이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4월에 ISM 제조 보고서가 나오게 있는데요. 보게 되면 인플레의 지속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 곡물, 해상, 운임 등이 인플레의 기대 심리를 자극하면서 미국의 BI 5년 금리 추이가 최고치인 2.7%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08년도 7월 이후에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력이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미국 공급 차지 기대 인플레 상승, 앨런 장관 금리 인상 발언의 의미, 그리고 미국 물가 지표에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미국 채권 시장에 반영된 기대 인플레 상승세가 지속이 되어가고 있으며 미국이 3월 무역 수지 적자 규모의 역대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다. 4월 미국 코어 CPI 상승 예상 추이도 상당히 놀랍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외적으로 또 중요한 내용이 아마 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달러 대비 통화가치 주와 월 평균 추이인데요. 보게 되면 어느 쪽이 가장 통화가치가 가장 변화가 심했냐 적었냐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어떤 나라는 그만큼 통화가치가 아주 박살이 나면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대비보다 더 별 볼 리 없는 그런 화폐들도 꽤 많이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화폐적 관점으로 봤을 때라는 의미로 이제 비교를 했었을 때는 그렇다라는 의미이고요. 지금은 자산적 관점으로 바라볼 시점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 증시 고용 쇼크에 따른 테이퍼링 우려 완화로 안돌레리가 지속되어 가고 있다 라는 내용인데요. 미국의 신규 고용 예상치 100만 명이 대폭 하회하며 전월 대비 증가폭이 축소가 되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4월 레저, 적객, 기타 서비스, 교육 분야의 일자리 증가가 택배 배달 분야 등의 일자리 감소를 상쇄했다라는 분석치를 내놓기도 했고요. 미니 애폴리스 연운청제도 4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현 경기 여건이 목표 달성에 요원하기 때문에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4월 고용지표 예상박의 부진을 확인한 이후 대규모 부양 법안을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라는 내용이 좀 눈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으로 중국의 내용을 보게 되면 차이신 서비스 PMI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4월에 외환보유액 예상치가 하회했는데 전월 대비는 좀 증가를 해서 회복 수치가 원만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중앙은행이 2024년까지 금리 인상 여건이 달성이 어려울 것이다 라는 내용을 또 내비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추이가 90.23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잘 나와주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그 영향을 끼쳤다라는 부분과 유가가 64.9달러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에 인도의 확진자 수 증가 추이로 인해서 그 영향이 좀 컸다라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디파이라고 진짜 탈중앙화된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온 게 있는데요. 보게 되면 엔터프라이즈 디파이란 디파이를 활용하는 기업들에 의미한다라고 말을 한다. 코르다르트 리차드 크룩은 컨소시엄 환경에서 DLT 기반의 분산원전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한다. 나는 거버넌스가 엔터프라이즈 디파이의 전부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바네크가 이더리움 ETF 신청했다라는 내용과 그 다음으로 NFT에 대한 세상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내용이 좀 눈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일본의 규제적 차이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쭉쭉쭉 내려서 보게 되면
연준의 자산 버블 경고, 주가 폭락에 취약성이 좀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주식에 대한 공격적인 접근은 자제해야 된다. 이 말의 의미는 하반기나 내년에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준비의 언급을 약간 돌려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리기도 하네요. 이 말의 의미는 주식이 식어간다. 그럼 코인베이스나 기타 채굴 회사가 IPO를 했던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그대로 코인 시장과 뗄 수 없는 관계로 커플링 형태로 아마 또 갈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누적된 통계 기반으로 보아도 하락할 때는 커플링이 엄청나게 잘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코인 회사들이 대부분 주식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투자비 부분, 그리고 여유 자금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 IPO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또 주식과의 또 뗄 수 없는 관계는 조금 더 짙어졌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요, 그레이스케일 창업자가 도지코인 월말까지 1달러 도달시 10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베리 실버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 그리고 트위터에다가 남겨놨으니 뭐 거짓말은 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도지가 과연 1달러를 찍을 수 있을지 우리는 좀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저의 개인적인, 그리고 매우 주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도지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 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도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투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접근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저 또한 여러 가지 코인이 수천 개가 있는데 왜 굳이 도지를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좀 보았을 때 저는 그런 결정을 내렸고요. 그 다음으로 암호화폐 시총 달러 유통량이 넘어섰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코인 개코에 따르면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이 2.5억 달러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연방준비은행에서 데이터 플랫폼에 4월 29일 공개한 달러 유통량이 2.1억 달러 넘어선 수치이기 때문에 상당량이 좀 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좀 봐야 되냐? 간단하게 보면 뭐 달러 부분으로 뭐 연동이 되어져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역할도 있지만 한국의 원화 마켓으로 흡수된 그런 돈들도 있고 각 나머지에 있는 또 통화들도 거의 다 흡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달러가 실제 유통량 대비보다는 더 많은 추이를 넘어서는 게 맞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존의 경제 성장률 대비보다 오히려 달러 유통량이 생각보다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의견도, 일부 전문가의 의견도 있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번에 보면 통화력을 급격하게 늘렸다라는 측면을 어떻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입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누군가가 맞다, 이게 틀리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의견도 나와서 이런 주장이 되게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없다, 이런 형태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왜 물가 대비가 생각보다 이제 막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MMT에 대해서는 뭐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약간 재미없긴 하겠지만, 이렇게 많이 급격하게 올라갔던 측면은 이 MMT에 대한 이걸 이제 어쩔 수 없는 시점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MMT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딱 이분법적으로 딱 편이 딱 갈리거든요. 누구는 긍정, 누구는 부정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은 완전 고용주의적으로 가면 나쁘지 않지 않겠냐.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자. 예, 약간의 부작용 추이는 좀 감안하면서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에 대한 뭐 사회적 진통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에 대한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좀 있다. 그걸 좀 검증을 하고 좀 가자라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물가 부분과 세금 부분은 어느 정도 절절하게 사용을 하면서 MMT를 사용을 할 거라는 주장인데, 이번 질병 사태로 MMT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론자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한 가장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만큼 힘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을 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도 지금 시점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한번 경제를 침체기 때가 오면 이게 되살리기가 정말 힘드니까 각 국가마다 그 비율을 맞춰가지고 또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비율 대비도 미국이 많이 푸니까 나머지에 있는 중기축통화도 거의 그 비율을 맞춰가지고 풀다 보니까 거의 1대1 비중에 가까울 만큼 또 풀어내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재밌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으로 인해서 이만큼 많은 유통량이 앞으로 후폭풍이 세금으로 인한 이런 부담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겠고요. 그게 아마 사회적 진통으로 나올 거라는 측면과, 그리고 또 하나에 대한 측면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세금도 있겠지만 이 완전고용주의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인플레를 방어하기 위해서 세금을 올리겠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근데 한 국민의 일원으로 보면 이게 과연 좋을까? 그리고 개인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과연 좋을까? 라는 측면을 보면 평생 이 일을 하는 쪽에 대한 그런 컨셉 안으로 또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세금을 올린다는 건 늙었을 때도 그 세금 부담률 추이가 지금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근로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 연봉은 감내할 수는 있고 견뎌낼 수가 있는데 60세 때 이후부터는 그걸 감내하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냐, 그리고 각 나라마다에 대한 상황적인 고려를 보았을 때 한국이란 나라는 그걸 견뎌낼 수 있을 것이냐 부분은 좀 힘들 거라는 저의 개인적인 그리고 매우 주관적인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에 대한 측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자, 물가가 과거 대비보다는 좀 둔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4차 산업이 되면 그만큼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고를 많이 찍어낼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까도 이야기했던 원자재 부분과 그리고 해상 운임 부분에 대해서도 유통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대비보다 MMT 전략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과거 대비보다 물가를 올라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오히려 상당히 세율이 좀 높으면 감세할 수 있는 전략으로도 가서 좀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 이론상에 대한 그런 보고서가 좀 많이 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에 대한 공약을 이행하기에는 일단 자본도 필요하는데요. 그 자본을 또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증세를 해놨던 부분을 감세로 돌리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이론상에서는 세수만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자본군의 몇 퍼센트는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저의 주장이 그런 거예요. 조만간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MMT 부분은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예. 은퇴 기반으로 인해서 보았을 땐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이 MMT가 이미 시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트렌드에 맞게끔 그만큼 또 그것에 맞는 투자를 극대화시켜서 그만큼에 대한 인플레이션과 세금을 충당하고도 남는 수익률을 창출을 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던 투자 수단이 계속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숨막히는 부분이 계속 만들어질 텐데 그걸 과연 여러분들이 견뎌낼 수 있을 것인지도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MMT가 완전 고용주의를 해준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착각할 게 하나가 있는데요. 빈부격차를 해소해 준다라는 의견은 이런 설계는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냥 최저 사회보장 제도를 위로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올라갈 수는 있어도 이 빈부를 줄여주는 설계치는 아닙니다. 네. 오해하실까봐 그런 이야기도 덧붙이면서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겠고요. 너무 잡소리가 많았네요. 그래도 이런 내용을 들어야 왜 내가 투자를 해야 되고 왜 이만큼 적극적으로 투자를 더욱더 크고 넓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수단은 가리지 않고 해야 된다라는지, 그리고 실패 비용을 어느 정도 내고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좀 재미없고 지루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스페이스 X가 내년 달 탐사에 도지를 쓰겠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근데 이게 그런 결제 수단으로는 허용은 해서 의미는 있고 상징은 있겠지만 실제 힘을 실어주는 부분은 스페이스 X 쪽으로 좀 많이 쏠리겠죠. 오히려 스페이스 X 쪽으로 인해서 이 돈이 여기로 가는 또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고, 뉴욕시 재무장관 감사관 후보가 연기금의 1에서 3% 암호화폐 투자를 원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퀀텀 참시자가 인플레이션율 9월에 0.5% 낮아진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이더리움 난이도 폭탄이 12월로 늦추는 제안을 생성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EIP3554가 생성이 됐는데 이 제안은 난이도 폭탄을 업그레이드와 병합을 할 때까지 늦추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에는 어찌저찌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 조금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다토즈 두나무의 700억 지분 투자, 거래소 최초 PEF가 투자를 했다라는 게 상당한 의미가 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트위터 유저 아마존 내 루나가 결제 가능할 것이다 라는 내용과, 브릿지 오라클이 트론의 BSC 테스트넷 연결 토큰 브릿지를 론칭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크립토 퀀트 대표가 미 기관 투자자의 이더 상승을 견인한다라는 내용이 좀 눈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코인 구글 검색량이 비트코인을 추월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UBS 부유층 고객 대상 암호화폐 투자 서비스를 제공 검토 중이다 라는 내용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코인 증여는 과세 대상, 그러나 사실상 유명무실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자산가들이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전인 올해 증여 및 처분을 마무리하고 세금을 회피하려고 하는 우려도 나온다 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산자산 증여가 세법상 과세 대상은 맞지만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없으면 과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지만 그딴 거 없어요.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보여드리기도 하겠습니다. 국세청이 알고 있는 내 계좌 정보가 6가지가 있는데요. 이자 발생 계좌, 사업용 계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금 수령 계좌, 외형 거래 시 계좌, 주택 구입 시 자금도 조달 계획서와 증빙 서류 계좌. 이거는 이제 부동산 그것 때문에 생긴 거죠. 그리고 6번째, 금융 조사를 통한 계좌 조회 가능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승인이 나와야지만 가능하다라는 점. 6번째는 알파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6가지면 대부분 다 계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좌 쪽으로 빼면 그렇다라는 점. 그리고 암호화폐 법안 뜯어보니 현실성이 부족하다. 우리를 상당히 얕잡아 보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얼마나 됐는지. 17만 7천 명이네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이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기존 법안으로 충분하다
우리를 개무시하는 거죠. 네. 우리의 힘을 안 보여주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나중에 어차피 기초통화를 갖고 있지 않는 쪽은 어차피 미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MMT 전략을 쓴다라는 가정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대비 수익률 대비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단이 없으면 여러분들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거를 해지할 겁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투기적 관점에 그걸 인정하자라는 부분은 일부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시장은 못 믿고 이상하고 납득이 안 된다. 그건 본인의 지식 수준이 낮거나 본인이 해당에 있는 그 시장에 있어서 약간이라도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본인이 충분한 시간과 공부를 하고 내가 그만큼에 대한 지식적 수준을 어느 정도 갖췄을 때 정말 이 시장이 정말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분명히 보일 텐데 그게 한국 사회가 그만큼에 대한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잖아요. 항상 빨리빨리 하고 그 다음에 있는 그런 삶이 너무 팍팍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뭐 분석하거나 시간을 내서 짬 내서 다른 공부를 하거나 이런 여유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저도 느껴보기도 했고요. 약간 좀 뻘소리일 수도 있겠고 잡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금융이나 뭐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뭐 너무 맹신하는 맹신자는 아닙니다. 왜 이렇게 나오는 배경도 다 있어요. 알아요. 여기서도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주식시장 혼란 우려. 그러니까 주식시장 자체를 키워주지 않으니까 한국 시장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건 사실이긴 하죠. 그러니까 자꾸 부정이지만 시장은 커가는데 피해자를 계속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선진국 암호화폐 제도와 나섰는데 금융위, 기재부 핑퐁 게임을 하고 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하는 얘기가 특근법이 금융위 소관이기에 가장 가까운 부처는 금융위가 아닌가 싶다. 그러니까 자꾸 넘기는 거죠. 야 이건 기재부 아니냐? 기재부가 해라. 야 아닌 것 같아. 야 금융위 네가 해라. 나는 아니다. 자꾸 이제 핑퐁 하는 거죠. 왜? 욕먹기 싫으니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 끌기 들어가면서 피해는 계속 커지고 누가 저희한테 돈을 보상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엄연히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공식 모바일 지갑의 릴리즈가 1.0 정도가 나왔다라는 것인데요. 5월달 도지 이더리움 상승장의 알트 조정의 향연으로 1,000억 원 이하의 간시점이 약간 있고 공식 지갑 앱이 방금 나왔고 소개하려고 한다. 설명글을 보게 되면 뭐 기능으로 개인기 저장, 거버넌스 지원과 함께 코인 이체, 스마트 컨트랙트 호출 등등이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개인 PC 지갑의 한계점을 모바일 확대됨으로 릴리즈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요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니까 눈으로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 암호화폐 해킹 당했다고 눌렀다가 바로 증발됩니다. 자, 누구 씨가 암호화폐 거래소로 문자 한 통을 받았는데 자신의 계정이 해외로 접속이 됐으니 본인이 아닐 경우 IP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라는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해킹을 당했다고 생각해 비밀번호를 바꾸려고 문자에 적힌 거래소 사이트 주소를 누르려는 순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확인되지 않는 건 누르지 마세요. 누르지 마세요.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요런 도지로 인한 쓸만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리스트를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NFT, 자동차 부분, 침대, 의류, 요런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드웨어 지갑부터 결제 이런 부분이 좀 많다라고 하네요. 요런 게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냥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옵션 트레이더 이더리움 내날 말 8,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과기부가 경찰 암호화폐 사이버 침해 행위 대응에 강화한다. 그러니까 각 부처마다에 대한 입장이 좀 달라요. 누구는 떠넘기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 과기부는 욕 처먹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모니터링해서 최대한 차단하고 강화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이낸스 선물 시바이누 최대 25배 연구 마진을 출시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시드가 엔진의 NFT 프로젝트 이피니티를 투자했다라는 내용이 또 눈에 들어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이번 주에 스케줄표를 또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보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크 체인이 BSC 통화 부분에 대한 일정이 눈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으로 아까 시바에 대한 쪽이 쿠코인의 상장 소식과 그리고 폭스가 BSC 수합 내용이 있었네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또 넘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또 SV가 10일날 가상 미더비 있다라는 내용이 또 있었네요. 리스크도 OK의 상장 소식이 11일날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마트에 테조스가 있었고, 그리고 차이링크에 대한 AMA에 대한 소식과 스와이프에 대한 출시 일정,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별거 없고요. 예.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 캐시 업그레이드 일정이 15일 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캐시도 좀 방향성이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SV가 데브콘이 있다라고 합니다. 15일, 16일 부분,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 네오의 테스트넷이 있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크리토닷컴의 로드맵 부분의 일정 소식이 있네요. 네,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